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위령공제 15 아마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40장입니다. 자왈 사는 달이 이은이라 그랬습니다. 사는 말입니다. 말.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언어 그 말이 아니고 사라는 것은 텍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텍스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뭐 문장으로 되어 있든 간에 문장으로 되어 있든 아니면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든 뭘로 하든 이제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 있지요. 그것이 사입니다. 그 말이라는 것은 달이 이은이라 그랬습니다.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궁자의 반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자는 막히는 거고 달자는 막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곳하고 B라는 곳 혹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소통이 막혔다. 그러면 이제 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A의 의사가 B에게 전달이 되면 그것을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에다가는 전할 전자를 써서 전달 이렇게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A의 생각 혹은 감정 뭐 논리 뭐 이런 거가 B가 그대로 A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사람하고 사람은 다 개별 개체들이니까. 그래서 A가 내 생각은 이런 거야, 내 감정은 이런 거야 라고 B한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등을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게 저 사다 그겁니다. 텍스트. 사. 그러니까 이 사는 수단이죠. A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B에게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면 B가 A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 사를 들음으로써 혹은 읽음으로써 이렇구나 라고 알아들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사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그걸로 다 완성한 거죠. 완수한 거죠.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 A가 B한테 뭐 논리적으로 아주 뭐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설명을 안 하고 뭐 거시기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얘가 알아들었다. 그러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사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B가 그 의사를 전달받았다. 온전히. 그러면 저 사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요것은 지금 공자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필요 이상의 꾸밈 그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막 화려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부가적인 거지 이 사의 본래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말을 꾸미려고 할 필요가 없다. 글을 너무 예쁘게 지으려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화려함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짓을 참인 것으로 믿게 만드는 말하자면 거기에 불신을 낳는 요소가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사라고 하는 것에 너무 화려함을 중시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자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사가 뜻을 전달하면 그만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당시의 세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너무 화려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나 내용보다 말에 너무 과도한 필요 이상의 과도한 관심과 주의와 또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그 참다움으로부터 멀어지고 과장, 허위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난무하는 그런 세태로 연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41장은 공자의 그 어떤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글인데요. 앞에서도 공자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여서 또는 각별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러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관복을 입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공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각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상을 당한 사람입니다. 상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부모님을 여인 그런 자식이 대표적이겠습니다만 자신과 가장 가까운 어떤 사람을 잃은 사람, 그것이 심리학적으로도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가까운 사람을 상실했을 때의 그 충격이나 고통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을 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충격에 빠지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공자가 아주 각별하게 대했던 장면들이 여러 논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을 공자가 많이 말씀을 하셨죠.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이렇게 좀 각별하게 대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면이 나옵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악사, 즉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악사인데 벼슬아치입니다. 관리인데 대체로 그 악사들이 음감이 이제 뛰어나야 되니까 그 음감이 뛰어난 사람들이 시각 장애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면 악사인 면이라는 이름을 가진 면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공자하고 얼마만큼 이제 친밀했는가 정도는 알 수가 없지만 어느 날 사면이 현할세 공자님을 이제 만났어요. 그럴 적에 급계언을 계단에 미치거늘,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저 악사면을 이제 그 맞이해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하는 과정에 계단이 나왔어요. 그 계단에 도달하자 자왈 계야라 하시고 계단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은 눈이 없으니까 시각 장애인이니까 계단이 있어도 계단이 있는 줄을 이제 모르니까 옆에 같이 이동을 하던 공자가 그 시각 장애인인 악사면에게 계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시각 장애인이 계단에 맞춰서 이제 그 행동을 달리 취하였겠죠.
그 다음에 급석이언을 이번에는 자리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리에 도달을 한 게 그러니까 그 악사면이 앉아야 할 자리 거기에 도달하니까 자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석야라 자리입니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해주시고 개좌언을 그래서 이제 거기 공자와 그 악사면과 거기 그 공간에 이제 같이 그 시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안건을 자고지왈 모제사라 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자리에 앉아서 쭉 그 자리에 지금 함께 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누가 오늘 함께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만 시각장애인은 지금 여기에 누구가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공자가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에게 고하기를 아무개가 여기 있고 아무개가 여기 있고 예, 아무개는 여기 있고 아무개는 저기 있고 누가 왔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악사면에게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각 장애인인 악사면에게 보여주는 이 공자의 이 모습이 다른 그 시각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거하고는 사뭇 다른 각별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임이 끝난 다음 사면이 나갔습니다. 사면이 출컨을 자장이 문할 제자 자장이 선생님 공자에게 여쭈어 봤습니다. 여사 언지 도여이까 이랬어요. 여사언 사와 더불어 말하는 도입니까? 이렇게 악사와 이야기하는 악사와 더불어 말하는 그러니까 악사하고 이야기할 때는 선생님이 아까 보여주신 모습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악사와 이야기하는 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이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사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많은 방식이 있겠죠. 근데 악사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합당한 길 그것이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입니까? 그런 거죠. 그러자 자왈 연하다 고 상사지도야 아니라 그렇다 진실로 상사의 도 악사를 돕는 도리다 이렇게 상사지도다 이랬습니다. 여사 언지도입니까? 그랬는데 그렇다라고 해놓고 그 악사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도라기보다 악사를 상하는 이 상자는 도울상입니다. 도이다 이렇게 공자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 상자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상자가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상자인데 나무 목자하고 눈 목자가 합해서 서로 상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나무 부수의 눈 목자가 합해져서 서로 상자가 됐습니다. 근데 서로라는 뜻을 가진 이 글자가 도울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상상자도 됩니다. 물론 볼상자도 되지요. 볼상자도. 보다, 그 다음에 서로, 돕다, 재상 이런 의미가 왜 이 글자 안에 같이 다 들어있을까 하는 거 그것과 관련해서 이 논어 위룡공 15, 41장 요 상사지도 할 때 요 상자에 다산 적양용 선생이 논어 고금주에서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대단히 인상 깊어서 그래서 그것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요게 논어 고금주에 나와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인데요. 글 중에 일부인데 여기를 보시면 상지위자 상이라는 글자가
종목 하니 나무 목자를 따르고 눈 목자를 따른다. 그러니까 나무 목자와 눈 목자가 합해져서 그것이 만나서 서로 상자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 이것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 고인 무목하야 이장 위목. 고인은 시각장애인이죠. 장님, 맹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이 없으니 이장 위목, 지팡이로서 눈을 삼는 걸 상징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자가 나무 목자, 눈 목자 이렇게 된 것은 나무로 눈을 삼았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때 이 나무가 지팡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내 눈으로 사물을 볼 수가 없으니 지팡이를 가지고 대신 내 눈을 삼아서 봤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볼 상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사물을 볼 수 없었던 그 핸디캡을, 그 약점을 커버를 한 거죠. 보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도울 상자도 되는 거예요. 어시에 그래서 이런 의미가 이제 더 확장이 되어서 진짜 지팡이로 눈을 삼아서 그 지팡이를 눈 삼아서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다니는 것 말고 이 지팡이 대신 어떤 사람이 옆에서 이 시각장애인을 도와준다. 길 안내를 해준다. 그게 고도지인입니다. 도고지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상보라고 말을 했고 옛날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안내해서 이렇게 길 안내를 해주는 사람을 상보, 걸음을 돕는다. 이런 의미로 했고, 또 어시의 도빈지인을 위지 빈상이요. 이에 이런 것에 근거해서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혹은 우리나라에 찾아왔을 때 남의 집에 가거나 남의 나라에 가면 낯설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누군가가 안내를 해야 되죠. 그 사람 도빈지인, 손님을 인도하는 사람을 빈상이라고 했고, 어시의 보정지신을 위지 상신이라. 보정지신, 정치를 보필하는 신하를 상신이라고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재상이죠. 재상. 정치를.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눈으로 사물을 볼 수가 없으니 안내를 받아야 되는 거 뭐 당연하고, 남의 집이나 남의 나라에 찾아온 손님을 안내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그래서 상보, 빈상 이럴 때 상자가 들어가는 건 이제 다 알겠는데 정치를 보필하는 사람을 왜 상신이라고 했냐?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좀 더 설명을 해요. 위 인주 심거 구중에 인주가 즉 임금님이 구중 궁궐에 깊숙이 거하심에, 구중 궁궐 그 깊숙한 궁궐 속에서 임금님은 거의 1년 내내 궁 밖을 나오지 않고 거기서 사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경복궁이 있다. 우리 임금님은 경복궁 안에만 살고 계시는데 조선 팔도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봐야 되잖아요. 이분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니까. 알아야 돼요. 국정이 어떻게,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를. 근데 이 임금님이 궁궐 밖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명유 소부달, 밝으심이, 즉 이 세상을 훤히 아는 알아야 하는 그 밝은 눈이 도달하지 못하는 바가 있죠. 여기에 다 도달을 못할 거 아니에요. 여기 궁궐 안에 깊숙이 거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임금 대신 전국 팔도에, 조선 팔도에 자기를 대신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사람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것이 지방관일 것이고요. 1차적으로는.
또 그 사람들을 파견했는데도 뭘 보고도 엉터리같이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왜곡을 해서 보고를 한다든가 그럴 수가 있으니까 또 암행어사 같은 사람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더 정확하게 소상하게 직접 보고 나한테 보고를 해라. 뭐 이런 사람들을 또 파견을 하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직접 임금한테 올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대부분이 그것이 이제 단계를 밟아서 재상에게 총 집결이 돼서 그 재상을 통해서 임금님한테 전해지는 것들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발그심이 도달하지 못하는 바가 있으니 전례 상신 보도하야 오로지 전적으로 상신 재상의 보도 보필과 인도 보필과 인도의 보필과 재상이 보필하고 인도하여서 이부기전 그 넘어짐을 부축하는데 힘입는다. 의뢰한다. 오로지 재상이 임금님을 보필하고 인도함으로써 임금님이 혹시라도 넘어질 것을 부축하는 붙잡아주는 것에 의지한다. 임금이. 그러므로 그를 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임금님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구중궁궐하는 임금님도 까막눈이다 그 말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임금을 대신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임금님한테 보고를 하고 보필을 하고 인도를 하고 하는 사람이 마치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그런 상보라든가 손님을 인도하는 빈상이라든가 이 역할하고 같기 때문에 그런 신하를 상신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들은 전부 나무 목자와 눈 목자가 합해진 이 서로 상자가 이것을 상징한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고지도에 아니라 공자가 상사지도에 아니라 그 악사를 돕는 길이다라고 할 때 이것도 그 악사가 시각장애인이라서 사물을 잘 볼 수가 없으니 그 사람을 이제 돕는 그냥 단순히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도라기보다 그 사람을 도와드리는 이제 그런 도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서 이제 다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저 상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원래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그것이 국정에 대입을 하자면 그 재상이라고 하는 상신이 이제 그런 역할 임금을 그렇게 보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재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상이라고 상신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위룡공제 15를 마치고 다음에는 16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